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에는 7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북 남부 일부 지역은 최대 1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남원 지역 집단 감염과 관련해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남은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안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해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전주와 경북 김천 간 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사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전주 김천 노선이 조성되면 새만금에서 대구와 부산을 아우르는 동서와합의 교통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에는 오는 7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주기상청은 6일까지 전북 지역에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예상돼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이며 전북 남부 지역은 1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다고 예측됐습니다. 이번 비는 6일 오후부터 7일 새벽 사이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남원 5명, 전주 2명인데요. 남원 일상 집단 감염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4명 등 5명이 추가로 감염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최초 환자 부부를 포함해 17명입니다. 남원시는 지난 4일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남원시청 공무원 1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였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 방문자들이 감염되면서 음식점과 술집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원 금융기관 직원은 지난달 28일부터 발열과 코막힘 증상이 있었음에도 거래처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도가 5일부터 전 도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21일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며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8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읍과 남원 등 6개의 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신청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권 군수는 그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편 논란이 있었던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민선 7기 권익현호가 부안군정을 이끌어온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반발이 거셌던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지난해 재궤도에 올랐습니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한 국내 첫 사례로 이목이 쏠렸습니다. 지금은 발전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군 전체가 나누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우리 부안 군민 전체한테 지금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 조례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군청 민원 콜센터는 이달 초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예산 4억 원을 들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로 했는데 단순히 전화 교환원 역할에 그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권 군수는 여러 부서와 연결된 복합적인 민원도 처리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차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가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 사업이 국책 사업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노을대교는 그동안 낮은 경제성과 일부 주민들의 상권 위축 우려 등으로 무려 17년째 표류해온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지자체는 물론 전북도와 정치권 등이 한 목소리로 사업을 촉구하고 있어 여느 때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7월 달에 결정이 날 건데 아마 잘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5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부안 건설을 기치로 출범한 민선 7기 권익현 호. 미래 100년이 지속 가능한 부안 실현의 토대를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도는 전주에서 김천 간 철도 건설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반영됨에 따라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주 김천 간 철도 건설 사업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전국 24개의 추가 검토 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사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전주에서 김천철도가 건설되면 새만금에서 김천, 대구, 부산, 울산, 경남을 연계하는 동서 화합의 교통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도는 용역비 예산 5억 원을 확보해 내년에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도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올 상반기 9만 7천여 명의 인력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1월에서 6월 농촌 인력 지원은 총 9만 7,200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6만 200여 명보다 61%가량 증가했습니다. 도내 30곳의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통해 8만 400여 명을, 농작업 대행 사업을 통해서 5천여 명을 지원했는데요. 하반기에는 무주군과 고창군에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100명가량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원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남원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말까지 진행했던 농기계 임대료 지원 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시가 보유한 농기계 1,100여 대 전체입니다. 농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농업기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가 제3차 전라북도 상용차 산업 노사정협의회를 열고 상용차 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날 협의회에서는 금속노조 전북지부장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타타대우 상용차 노사 대표,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에서 마련한 상용차 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간 전북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와 완성차 부품기업, 연구지원기관으로서 상용차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상용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확정된 정책 과제는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 기반 구축 등 3개 분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부터 단기, 장기 과제까지 총 20개라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그 밖에도 노사정이 중장기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정책 제안 5건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전북일보는 노동계에서 상용차 산업이 국가기관 산업이므로 미래 상용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전북도는 이번에 마련한 정책 과제들이 정상 추진되려면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 확보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학혁명의 대표 유적지인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 동학농민혁명 탐방길이 조성됐습니다. 정읍시는 황토현 전적지 일원에서 고부면 대매마을까지 7km 구간에 탐방길을 만들고 이팝나무와 쉼터 등을 마련했습니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하나로 지역 내 동학유적지를 연결하는 21km 구간의 역사기행 탐방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탐방길을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동학의 다수 유적지를 방문함으로써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를 배우고 가치를 깨닫는 현장 체험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창군이 올 연말 개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고창군 무장 자연장 시설의 정식 명칭을 무장 녹두숲 자연장으로 확정했습니다. 고창군은 명칭 공모로 접수된 12개의 명칭 가운데 군민 설문조사를 진행해 명칭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무장 녹두숲 자연장은 총 사업비 39억 원이 투입돼 무장면 고라리 일원에 2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무장 녹두숲 자연장을 친환경 자연장 시설로 조성하여 군민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가꿔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할 생생마을을 모집합니다. 사업 대상은 향토 산업마을과 녹색 농촌 체험마을 등 해당 보조 사업을 완료한 후 시설 장비 개보수를 통해 운영 활성화를 희망하는 마을인데요. 지원 범위는 생산시설과 구조물 개보수, 가공, 생산시설의 시설 보완 비용 등입니다. 임실군 마을기업인 섬진강 다슬기 마을이 행정안전부의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당진면 섬진강 상류에 있는 섬진강 다슬기 마을은 자생하는 자연산 다슬기를 활용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공 공장에서 다슬기 관련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80여 개의 온오프라인 판로망을 확보했으며 전북도청 인근 등 도내 3곳에서 직영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우수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네,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남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바치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장기 기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했다고 하는데요. 네, 기증한 장기는 누군가의 심장이 돼 두근거리고 또 누군가의 눈이 돼 세상을 환하게 보고 있겠죠.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도 자신의 신체 일부가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두운 뉴스가 많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